십이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천간, 지지 이렇게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지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 이러면 이건 천간이고 이건 지지잖아요. 예. 지지라는 것은요, 방위입니다. 방위. 방위를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자, 해자축수는 겨울이고 임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라고 얘기하죠. 보통 그런 식으로 그 계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기온과 습도를 가지고 있어요. 예, 기온과 습도를 가지고 있어요. 육기잖아요. 결국은 육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경에도 내경의 원리를 보면요, 다 이 12지지 자에서부터 해까지,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이 육기 기운을 삼합의 원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예.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안 맞으면요, 내경도 틀린 거예요. 내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통경이에요. 통경. 예. 그래서 해묘미라면은 이것이 심포 위 비장입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위가 사유축이죠. 사유축이면은 이것이 심포인데, 심포와 요거는 간으로 돼 있죠. 간, 대장, 폐. 그 다음에 심포 위 비 이렇게 돼 있죠. 자, 심포하고 위장이 바로 뭐냐? 통경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심포와 위장이 서로 경맥이 연결이 안 되면요, 위장이 막힙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소화 안 되고 위장이 막혔을 때 심포경에 원혈인 대능에다 침을 놓으면은 위장이 열려요. 그 다음에 위장하고 비장은 서로 표리 관계로 돼 있죠. 표리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위장하고, 이거는 사유축이 아니네요. 사유축이 아니고 신자진으로 돼 있죠. 신자진. 자, 그래서 비장하고 통경이 되는 것은, 심포와 삼초는 어떻게 돼요? 삼초는 바로 표리 관계로 이루죠. 이거는 삼초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신장되고 방광이 되죠. 자, 삼초는 또 신장의 통경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, 예를 들어서 신장도 그렇지만은 방광까지도 안 좋아지죠. 왜? 신장 방광은 표리 관계니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광에 오줌이 차 있는데 소변을 못 봐요. 그때 심포경을 삼초를 갖다 열어야 돼요. 예.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삼합으로, 지지의 삼합으로 바로 통경이 되고 표리를 이루어져 있는 것이 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내경에는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, 그냥 뭐는 뭐와 통경이 되고 뭐는 표리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, 그것을 도식화시키면은 12지지에 다 배속이 됩니다. 삼합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에서부터 해까지 지지를 쫙 했을 때 그 해당 경맥이 다 나타나는데, 제가 모 한의사분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책에서 12지지와 그 경락 배속된 걸 잘못된 곳이 두 곳이 있다.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12지지는 뭐예요? 경맥 하나, 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요거는 수소양 삼초 상화경입니다.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마다 뭐가 돼 있어요? 육기와 경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.
육기와 경맥이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? 이것도 있지만은 플러스 뭐가 있어요? 방위입니다. 방위. 방위. 12개가 방위가 다 있죠. 방위. 자,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요. 자, 오, 묘, 유 이렇게 돼 있죠. 뭐냐? 북, 남, 동, 서. 예. 그 다음에 축, 인, 묘, 진, 사, 오, 미, 신, 유, 술, 해가 돼 있잖아요. 인체는 어떻게 돼 있냐? 거꾸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어요. 여기가 신, 방광, 생식기. 이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. 여기가 심장. 이렇게 돼 있죠. 자, 그러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몸에도 똑같이 그 육기작용이 있는 겁니다. 해당되는 육기가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어디에 두느냐, 이 중심점을, 인체의 중심점은 배꼽입니다. 예. 인체의 모든 근원이 배꼽이잖아요.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딱 놓고 거꾸로 뒤집어 버리죠. 그러면은 12개의 육기의 방향이 다 설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맞냐? 해보면 알잖아요. 예.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이지만은 현대의학에서는 복진을 통해서 이 복부에서 어느 통증이 어디로인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. 그걸 통해서요. 어디가 안 좋을 때는 상복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다 자기 그 현대의학에서도 되어 있습니다. 예.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지만은 그렇지만은 현대의학에서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진단해요. 예. 그러면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요. 당연히 자침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.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부위는 굉장히 별 느낌 없이 쑥쑥 들어가는데 어느 부위는 굉장히 강한 자극들이 나타나죠. 그럼 뭐예요? 그 부위가? 그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를 찾으면 돼요. 아, 내 자신한테는 어떤 경락 에너지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. 예.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경맥의 어떤 경맥하고 딱 연관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니지만 몸에서 방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12지의 어떤 육기적인 것,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 우리가 기경침법 안 볼래요? 기경침법에서 예를 들어서 열결하고 조회라는 혈자리를 놓습니다. 열결은 어디에 있어요? 폐근경에 있잖아요. 조회는요, 신경에 있어요. 이거는 자축 합이 되죠. 이게 다릅니다. 내관하고 공손을 놓으면은요, 이 내관은 신포경입니다. 공손은요, 비경입니다. 이거는 해미로 또 돼 있어요. 근데 양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양경으로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신맥과 후계다. 이거는 소장경입니다. 소장경은 진사온, 진방, 술이죠. 소장경은 술대입니다. 신맥은요, 방광경입니다. 진입니다. 이거는 또 진술충으로 돼 있어요. 임업하고 임업과 어, 임업과
어디죠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중저. 예, 중저를 보면 요거는 삼초경이죠. 신이죠. 임업은요, 인입니다. 담경, 이건 인신으로 돼 있어요. 인신충으로. 그러니까 이게 음은 합으로 돼 있고요. 양은 충으로 돼 있어요. 이게 기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이게 입력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. 이 말이 무슨 얘기냐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진하고 진이 안 좋고 술이 안 좋잖아요. 만약에 이게 유난히 원래 갑진년에 보면은 이 12지리에 침을 놓다 보면 이 방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자극을 많이 느낍니다. 외계 간섭을 받는 거예요. 특히나 진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술 방향에서 많은 그런 자극이 나타나요. 여지없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 안 맞잖아요. 동양 철학 안 맞아요. 그리고 경락 이론 안 맞아요. 이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마다 타고날 때에 어떤 취약한 육기 그 경맥이 다 지지가 있잖아요. 지지 네 글자가 있잖아요. 그것이 내가 지금 현재 대운을 쭉 건너왔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놔보면 합니다. 놓으면 어떠냐? 계속해서 놓다 보면은 제가 느끼게 제 스스로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어떠냐? 지속적으로 하니까 자꾸 그 뭡니까? 강도가, 예, 약해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. 컨디션이 달라요. 그 중에 제일 좋아지는 것이 여기입니다. 자, 이것이 바로 12지지의 침법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베이스예요. 예. 여기서 실무적인 걸 더 들어가면 어떠냐. 이게요, 그렇다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얼마의 거리 떨어져서 이걸 자침을 해야 되는 건지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좌오묘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명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지라 그럽니다.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. 그 다음에 인신사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. 시작점이에요.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진술충미가 있죠. 그러면은 진술충미는 뭐냐? 앞에 걸 진 같으면은 여기에 수기운을 해자축에 수기운을 집어넣고 화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신사해와 자오묘유와 진술충미는 그 역할이 다른 겁니다.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응용이 되는 게 뭐냐? 침의 깊이입니다. 예. 똑같겠어요? 인신사해와 좌오묘유와 진술충미가 그 침의 깊이가 똑같겠습니까?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이 어려워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침법이 있습니다라는,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누구한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뭐 어딘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저한테 느끼고 저한테 임상을 하고 제가 다 겪어보고 우리 집에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겪어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겁니다. 이게 물론 앞으로 많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, 이런 분들한테 적용을 이제
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다른 분들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그 많은 어떤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지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. 배꼽 중심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를 띄워야 될 것인가. 그 다음에 인신사회와 좌우묘유와 진술충미의 자침의 깊이는 다르다. 예, 이 점. 결국은요, 침 12개로 12개의 기운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. 뭘 중심으로요? 인간의 근본인 배꼽을 중심으로요. 여기에 대한 가치는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12지 침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고, 그 다음에 왜 제가 이걸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는지, 그리고 그동안에 저한테 하고 제 주변의 식구들한테 이렇게 쭉 해왔을 때 제가 어떤 때는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. 이게요 침술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, 제가 개를 키우는데 이 그 리트리버 믹스를 2마리를 키우고 풍산개 1마리를 키우는데, 이 리트리버 믹스가 새끼를 뵌 거예요. 암수를 갖다 놨더니만. 근데 총 6마리가 나왔는데 4마리는 뱃속에서 이미 죽어서 나왔습니다. 그 중에 2마리가 살았는데 1마리는 건강한데 1마리가 이게 자라면서 애가 이게 걷지를 못해. 뒷다리가 꼬부라져서 펴지지를 않습니다. 난감하더라고. 예. 아니 보름 지나고 한 달쯤 지났는데도 걷지를 못해요. 다른 놈은 막 뛰어다니는데 뒷다리가 펴지질 않아요. 그래서 할 수 없죠. 어떻게 하냐. 예, 꼬리뼈 밑에 침 한 방, 그 다음에 척추 중심에 침 한 방, 머리 백회 한 방, 딱 침 3개 놓고 다음날 일어나요. 지금까지 멀쩡해요. 지금 막 뛰어다녀요. 그렇지만은 원래 모습에서보다는 정상적인 그 강아지보다는 조금 뛰는 모습이 좀 이상한 모습이지만은 지금 막 다 돌아다녀요. 아, 저놈 저거 침 한 번 더 놔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데, 그만큼 침이라는 건 잘 들어요. 제대로 놨을 때. 예. 그러니까 침에 대한 이해와 습득, 이것이 사실은 이런 침법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참고하시고, 12지 침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궁무진하게 모든 사람한테, 이거는 단순하게 질병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든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. 특히나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, 잘못하다가는 사람 망칩니다. 예. 근데 이 침법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2개의 경맥을 다 조절하는 그 단전호흡법을 대주천이라 그러죠. 대주천 못지 않을 겁니다. 그런 확신이 듭니다. 자, 이게 이제 12지지 침법의 개략 설명입니다.